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의 그 미사일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이제 벌써 이제 아침이 이렇게 또 지났는데 여기 미국은 이제 아침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요일 아침에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 이 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그 미사일이 이렇게 또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감지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방공망 체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사일 다 날라오면은 다 요격을 해버리고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또 발사를 한 이 미사일은 모든 방공망을 이렇게 또 뚫고 뭐 벵굴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국제공항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 국제공항 근처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4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하고 그리고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2명이 또 이제 다쳤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후티 반군은 옛날에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격을 이제 보복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예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7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배로 되갚아 준대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이 예멘 후티 반군에다가 엄청난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쏟아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이 미사일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편들이 일시적으로 운행이 이렇게 또 중단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우리가 요격을 이렇게 또 실패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원인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가지고 공격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더 잘 요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이 원인 조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진 그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깊게 이 크레이터가 이렇게 또 생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후티 반군은 우리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공항은 우리가 이렇게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후티 반군은 계속해가지고 하마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공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제 영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돕기 위해 가지고 후티 반군을 이제 계속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중동에서의 그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2개의 전쟁 빨리 이제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혀 끝나고 있지가 않죠.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좀 이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계속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더 전쟁을 크게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 X
그 텍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보카치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스페이스 X가 계속해가지고 우주선 로켓을 이렇게 또 발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마을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보카 치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도시화 이렇게 또 하려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스타베이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보카치카 그 지역 스페이스 X 직원들이랑 이 가족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지역에 시를 이렇게 또 설립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주민 투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이 주민 투표에서 압승을 이렇게 또 거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보카치카 지역에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타베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또 설립을 하는 그 안건에 찬성표 212표 그리고 반대표 6표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시장, 시의원 그 선거도 이렇게 또 치러지게 되면서 3명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선된 그 3명을 이렇게 또 보면은 스페이스 X의 현직 아니면은 전직 직원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스페이스 X가 보카치카 지역에다가 발사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로켓 발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략 한 500여 명 정도가 이 보카치카 지역, 이 스페이스 X 근처에 이 집을 이렇게 또 짓고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모빌홈 같은 거 이렇게 또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기 이제 5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도시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가 이렇게 또 생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스페이스 X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3,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카치카 지역에 전부 다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카치카 지역 그 근처에 이렇게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카치카 지역에만 이 스페이스 X 그 근처에만 5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가족들이랑 그런데 이 스페이스 X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3,100명이 이제 나중에 이 도시가 이렇게 또 세워져가지고 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부동산이 이렇게 또 활기가 이렇게 또 뛰게 된다고 하면은 그 3,100명 플러스 이제 가족들까지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10,000여 명 정도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스타베이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제는 이제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 X를 위해서 탄생을 하는 그런 이제 도시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개발 속도와 그리고 구역 지정, 건축, 규제 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이렇게 또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도시를 통해 가지고 화성에 이제 정착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지역에는 첨단 제조 시설과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동상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미래 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또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가면은 일론 머스크의 그 얼굴 동상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이렇게 또 태어난 도시이지 않나.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의해 가지고 이 도시 스타베이스도 이렇게 또 탄생이 되다 보니까 이 스타베이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중에 얼마만큼 더 커질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나중에는 이 스타베이스 근처로 해가지고 테슬라 기가 팩토리도 하나 또 이제 만들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도 제 그냥 생각이고요.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더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가 이미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또 활보를 하고 막 공무원들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그리고 극우적인 그런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머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테슬라에서는 지금 이사회를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자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이 CEO를 이렇게 또 교체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루머가 이렇게 또 돌았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 테슬라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사임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최대 25% 주식이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테슬라 측에서는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절대 해고를 할 그럴 생각이 없다, 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로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이미지가 좀 굉장히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최대 25% 정도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주들한테 2200억 달러, 220 빌리언 달러의 주주가치 이 손실을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TO, 뭐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아니면은 CPO, 뭐 치프 프로덕트 오피서 이런 직책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할 것이다. 5%에서 10%대까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CEO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CEO가 아니고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남는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낮은 직책으로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5%에서 10%대의 주식 하락에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 월스트리트에서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아마도 어쩌면은 내보낼 수도 있어 보인다. 뭐 주주 뭐 이사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루머가 이렇게 또 돌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또 기사를 내놨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고의적인 기사,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라고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뭐 사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테슬라가 실제로 이 이미지 하락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주식을 많이 이렇게 또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 내려간 것도 이렇게 또 사실이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뭐 한국의 백종원 씨 같이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과연 이 테슬라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총회의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주주 총회에서 이 워렌 버핏이 깜짝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나는 올해 안에 연말까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겠다. 라고 이제 깜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주주들이 좀 많이 이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우려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CEO 이렇게 또 맡은 지가 60여 년이나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60여 년 동안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나실 때도 됐죠.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물러날 때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부회장인 이 아벨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워렌 버핏을 이어가지고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면서 가치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더 잘하게 되면서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좀 많은 걱정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보면은 189개의 운영 사업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고요. 그리고 2,640억 달러의 이 주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3,480억 달러의 현금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1.16조 달러, 1.16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기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식보다 이 현금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0억 달러 정도, 헌치 빌리언 달러 정도를 주식보다 더 많은 현금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현금 보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을 이렇게 또 사고 싶어도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없다. 아직도 좀 이제 주식 가격이 높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주식 이제 폭락을 하지 않았다. 주식 폭락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이 모두 다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지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때쯤부터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투자를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투자를 이제 하지 않고 현금을 이렇게 또 쌓아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 후계자, 이 아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이제 방식으로 자회사를 이제 관리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은 이 아벨의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뢰가 있기는 있다. 회사를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이끌어 갈 것 같다라고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워렌 버핏처럼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스타 파워는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주주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부 주주들은 이제 배당금 이제 지급을 아마도 이제 워렌 버핏 뒤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배당금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또 받을지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주주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치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막 빠르게 이 이익을 이렇게 또 얻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이 보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유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은 이 워렌 버핏을 천천히 부자가 되는 그런 전략, 이 장기 투자를 이렇게 또 잘하는 그 철학을 가진 그 투자가로 이렇게 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또 퇴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마하 이제 축제로 불리는 연례 주주 총회는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조그매지지 않을까. 이제 워렌 버핏처럼 이 스타 파워는 이제 없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주주총회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이 LA가 주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L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에 거의 대부분 중국의 물품들,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입이 되고 있는,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이 되고 있는 그 중국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LA 항구에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또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 LA에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 그 이 물건들이 아직까지는 많았다. 그래가지고 화물 그 물동량이 굉장히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흐름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LA와 그리고 이제 롱비치 이 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입 컨테이너 선의 32% 미국의 이제 수입 컨테이너 선 32%를 이렇게 또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최대 물류 관문을 이렇게 또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컨테이너 예약이 지금 최근 이제 몇 주 사이에 45%나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또 날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 달 안에 이 LA 항구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 물동량이 크게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LA 항구에 지금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부터 이제 넘어오고 있는 그 이 물건들이
진짜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예상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선반이 비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굉장히 이 주목을 이 LA 항구에다가 지금 주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예전부터 예고를 이렇게 또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벌써 많이 수입을 해놨다고 합니다. 수입을 이렇게 또 해놔가지고 재고를 꽉꽉 채워뒀대요. 지금은 아직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중국이랑 협상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존심만 이렇게 또 내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래에 나아가서는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 화물을 이렇게 또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트럭 운송 수요는 좀 이제 많이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철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송을 이렇게 또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트럭을 이용을 하는 것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부터 이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 확 줄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트럭들은 더 많은 감소세를 이렇게 또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LA에서 이제 컨테이너 선들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 컨테이너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뭐 거의 절반 정도 예약이 지금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느냐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에서는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어느 한 이제 18살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18살짜리 아이가 이 경찰관에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이 잡힌 이유가 이 아이가 차를 훔쳤나 봐요. 차를 훔쳐가지고 이 도난 차량을 이렇게 또 세웠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또 세웠는데 그런데 이 안에 있었던 18살짜리 아이가 총을 이렇게 또 빼는 듯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바로 이제 총을 뽑아들고 차량을 이렇게 또 훔친 범인을 이제 쏴서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 경찰 이제 바디 영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이다라고 이렇게 또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월 2일에 이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틀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18살짜리 이 범인은 이 도망가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총을 이렇게 또 꺼내는 듯한 조준을 이렇게 또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총을 맞고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이렇게 또 보니까 실제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사는 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고 범행을 이렇게 또 저지른 범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찰도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총을 이렇게 또 원래 발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18살짜리 이제 용의자의 아빠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38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살의 아이를 낳나봐. 어쨌든 간에 38살 이 아빠가 자신의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잃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죽였는지 봤어요. 이 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한 것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그리고 심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엊그저께라고 한다고 해요. 5월 3일에 자신의 차를 타고 교통정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그 경찰관을 차로 치여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케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을 이제 사살한 그 사건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이제 경찰관한테 이제 사살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경찰한테 이제 앙심을 품고 그냥 차로 이제 돌진을 해가지고 경찰관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빠는 어그레베이리드 머더로 이 중범 살인 혐의로 기소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선 이 18살짜리 아이가 우선 잘못한 것은 맞죠. 차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또 달아나다가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한테 이렇게 또 사살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이 아빠가 차를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있다가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경찰한테 차를 이렇게 또 들이대가지고 결국에는 이 경찰을 이렇게 또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죽게 이렇게 또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는 충격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둘 다 이제 좀 너무나 이제 안타깝다. 이 아빠도 좀 이제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경찰관은 더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이 너무나 이제 총을 이제 남발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 대응 방식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제 논란이 이렇게 또 붙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경찰도 이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 현장을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법화된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총을 이제 범죄자가 이제 거의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하는데, 어쨌든 먼저 이제 범죄를 이렇게 또 한 것도 이렇게 또 잘못이지만 경찰도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또 무력을 이렇게 또 쓰는 것도 잘못했다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비극이지 않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총 때문에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현재 여성 대통령 쉐인 바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이제 거절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한테 이 국경에다가 멕시코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국경에다가 미군을 이렇게 또 좀 이제 투입을 하자. 멕시코에 있는 이 카르텔들을 이제 퇴치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군을 멕시코에다가 이렇게 또 파견을 하자. 국경 근처에다가 국경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카르텔들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미군을 이렇게 또 투입을 이렇게 또 하자. 라고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 멕시코 대통령은 그 제안을 이렇게 또 거절을 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주권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권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 이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총질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보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쉐인바움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카르텔들을 이렇게 또 제거를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라고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쉐인바움은 바로 노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국이랑 이 멕시코의 국경을 지키고 있다. 보안을 이제 잘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멕시코는 더 많은 노력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압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멕시코에 있는 이 카르텔들을 더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려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 마약들을 좀 이제 줄여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것도 이중잣대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총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총기가 이렇게 또 풀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총기 자유는 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총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마약한테도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마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멕시코에서 마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약이 퍼지겠습니까? 미국에서 마약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마약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좀 이중잣대이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을 이렇게 단절하는 것처럼 이 총도 좀 많은 제재를 좀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단칼에 이렇게 또 잘라버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이렇게 또 계획을 했었던 뭐 드론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카르텔들 이렇게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는 거나 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카르텔들을 제거를 하는 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심각한 이 주권 침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장관이 알아서 좀 이제 막아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국방장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피트 헤그세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딸랑딸랑 종인 피트 헤그세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이라면은 미사일도 이제 바로 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가지고 이민자들한테 적법한 이제 절차, 듀 프로세스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헌법 절차를 이제 안 따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헌법 절차를 이제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대규모로 신속한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 이제 절차보다는 이런 이제 불체자들을 먼저 이제 추방을 하는 게 먼저일 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베네수엘라 갱단이 MS-13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있었거든요. 구인카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MS-13이랑 관련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이 헌법적인 그런 이제 절차를 이렇게 또 거치지도 않고 보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게 아니느냐.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I don't know. 헌법적인 절차를 굳이 거쳐야 할까?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변호사들의 이제 조언을 이렇게 또 따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는 수백만 명의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백만 명들을 전부 다 재판을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이민자들의 수용 시스템이 범죄자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빨리빨리 불법 이민자들이면서 이제 범죄자들을 속출해내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헌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 변호사랑 이제 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그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을 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변호사들이랑 다 상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법을 100% 준수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3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8년 임기 대통령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년 임기가 이어져 가지고 8년인지 이게 떨어뜨려 가지고 4년 있고 4년 공백 있고 4년 해가지고 8년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3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한 8년 임기는 이어진 8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대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인터뷰 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나는 이제 다 변호사랑 이제 상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이제 이 적절한 이제 법적 절차를 잘 지키면서 헌법을 중시를 하면서 나는 진행을 하겠다. 헌법을 중시하느냐 하니까 이제 아돈노라고 하면서 법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중적이긴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텍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텍사스에서 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새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1시에 텍사스 휴스턴 뭐 남동부에 있는 뭐 체리 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 파티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파티를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이 파티에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파티를 이렇게 또 즐기고 있었던 가족들이 이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가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총을 뽑아들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가 어느 주입니까? 총기가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도 총기를 가지고 있었었나 봐. 그래서 반격이 있었었고 총기가 막 여기저기서 난무했다.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14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은 집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이렇게 또 됐으면서 그러면서 구급차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되고 뭐 병원에 이렇게 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오늘 아침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격자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이 경찰로 이렇게 또 연락을 이렇게 또 해달라.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아무래도 텍사스이다 보니까 총기가 좀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총기를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총을 뽑아두고 막 총을 쏘나 봐. 텍사스는 여전히 이 와일드 웨스트 이잖아.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내가 이제 미국을 리베레이트 하겠다. 리베레이션 데이다. 이 관세 발표를 이렇게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꼬꾸라지면서 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5월 이제 초이지 않습니까? 5월 초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면서 그 꺾어졌었던 그 주식이 전부 다 이제 다 복귀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하락 부분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을 다시 회복을 했는지 하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요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 베셋 그 존을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관세 상호 관세 정책을 90일 연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안도감을 이렇게 또 느끼면서 주식시장이 팍 내려갔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멈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나 정책들을 막 넣다 뺐다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제 많이 불안정성을 이렇게 또 보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도 굉장히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달러 가치도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좀 이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비자 심리는 어느 정도 이제 위축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런데 고용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들은 다 양호한 흐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 경제 지표들이 좀 이제 괜찮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복귀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 실적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끌어오르게 되면서 4월 초에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맞았었던 그 주식 폭락 사태를 다 거의 다 회복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아직도 굉장히 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상호 관세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3개월만 미룬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달 중으로 이 상호 관세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과의 그 상호 관세도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랑은 아무런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LA 항구로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고 가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잘 이렇게 또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것도 지금 결정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막 넣다 뺐다 하지 않을까, 또 변동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불안정감은 너무나 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소매 업체들이 이 소비자들한테 빨리 물건을 사세요 라고 이제 재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소매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직은 테이크 이펙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먼저 이 소비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마케팅에 이렇게 또 활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 중국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뒤에는 진짜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이제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이 줄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이제 업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작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월마트 같은 곳들이나 뭐 탈겟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급망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공급망들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또 대처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또 주문을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에 아마도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오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경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좋은 것도 있고 이제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경제 성과에 대해 가지고 좋은 것들은 내가 크레딧을 다 가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경제 이제 좋은 것들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크레딧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들은 전부 다 바이든 대통령 탓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더 부유하게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세 정책은 우리 미국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그게 어떻게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어? 다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 다른 데서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미국이 부유해지는 것이지,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부유해지게 되는 거냐고. 참 답답하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트럼피들은 좀 머리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 바보 같아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30개의 인형을 가질 필요는 없다 라고 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품들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미국 경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 내 탓이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바이든 대통령 탓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이야.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지금 현재 현금을 248 빌리언 달러, 3,480억 달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은 이번 분기에도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경제가 이제 앞으로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3분기 연속 이 작년 중반부터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순매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 2025년도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3,480억 달러의 현금과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고치이다.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대 최고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워렌 버핏은 아직 미국은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올해 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경기 침체에 이렇게 빠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때 이 워렌 버핏은 또 이제 줍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과연 주식을 팔았는지 아니면 주식을 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식을 오히려 팔고 현금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여러 뉴스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